중국 주식시장의 악몽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폭락하는 중국의 주가에 충격을 받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통제를 하면서 주식시장 관리에 나섰지만 이 중국 공산당이 관리한다 그러면서 국가가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주식시장 부양을 명분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어서 이 후유증이 언제 어떻게 폭발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상루각의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Y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중국은 자국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가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충분히 나쁜 일이지만 이 중국 당국이 취하는 다른 조치는 훨씬 더 파괴적이다. 이렇게 콕 찍어서 보도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올해 중국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올렸다 그러면서 상하이 종합지수는 최근에 하락에도 불구하고 2월에 단연 내 최저치에서 13% 상승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런 시장 랠리에 대해서 주식 애널리스트들은 그리고 국영 미디어 모두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시장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에게 이번 랠리는 안도감을 안겨준 겁니다. 이전의 주식시장 추락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어서 중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회복은 중국 경제에도 좋은 징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언론들마저도 이런 중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중국과 홍콩의 증시가 이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홍보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시장의 반짝 호황의 이면에는 중국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긴급 지원에 나서는 국유기관 그룹인 국가팀이 수백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입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개입해서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중국에서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이에 개입된 수많은 중국 인민들이 흔들리게 되고 주식시장에서 투자에 실패한 이들이 반정부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주가를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다른 더 파괴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의 대박에 종집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의 출구 기회가 줄어들면서 국영자본의 지배력이 더욱 커져버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왜곡이 중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의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 주석은 금융시장이 가격 신호와 동물적 본능만큼이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장해 왔습니다. 시진핑은 한때 거품이 많았던 소비자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핀테크 등의 분야에서 칩 제조, 인공지능, 첨단 제조업 같은 선호 산업으로 자본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천 개의 국책 펀드가 이 분야에 투자를 해가지고 중국의 벤처 캐피탈과 사모펀드의 주요 세력이 됐습니다. 기업 공개 시장은 한동안 시진핑 주석 체제하에서 번창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스타라는 기술 주식을 위한 특정 시장을 개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엔 2021년에는 베이징의 소규모 기업을 위한 새로운 증권거래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본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제 당국이 기업의 상장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2022년까지 중국은 한 해 동안 5,870억 위안, 한 870억 달러를 모금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 공개 시장의 중심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중국의 주식시장이 이제 멈춰섰습니다. 시진핑 때문입니다. 중국 증시는 2023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2024년 초에 아예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차트에 보이시죠? 자, 그러자 규제 당국은 투자자 친화적인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건 유동성이 신규 주식보다는 기존 주식의 가격을 지지하기를 바라면서 훨씬 적은 수의 IPO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정책의 여파로 2023년 4월에 35개에서 4월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은 5개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첫 4개월 동안에 기업 공개 시장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0% 적은 자본을 조달했습니다.
또 상장하는 기업들은 치열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현장 조사 외에도 기업의 과거 사업 거래를 검토하고 경영진의 은행 계좌를 샅샅이 뒤집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1분기에 최소 80개 기업이 기업 공개 신청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 여파는 자본 배분의 전체 사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업 공개가 어려워지면서 비상장 기업의 투자자들은 엑시트 옵션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판매 가치는 2022년 890억 달러에서 2023년 460억 달러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한 가치 하락은 자금 조달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투자자들은 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에 반해 한때 보이지 않는 손과 정부 정책을 하나로 결합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지원펀드는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 국영투자관리자는 출고 옵션이 사라지면서 민간 자본은 후퇴한 반면 국영 자본은 계속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소위 시진핑이 말하는 국진민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시진핑의 철학이죠. 이런 투자자들은 여전히 손실에 민감하지만 빠른 수익을 요구하는 민간 후원자가 없기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오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인 투자자 로버트 우는 최근 블로그 게시물에서 벤처 캐피털 펀드가 살아남으려면 지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간 자본과 정부 자본의 목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단순히 수익률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고용이라든지 세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정부 자금은 현금을 받는 사람에게 까다로운 요건과 또 끝없는 서류 작업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버트 우는 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의 원천이기 때문에 벤처 캐피털이 고객으로 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에 국가 자본이 투입되면 오히려 벤처 기업이 곧바로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시진핑 주석은 국가가 선정한 특정 분야에만 자금 지원이 쏠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하늘을 나는 택시라든지 근거리 우주산업, 기계, 뇌 인터페이스 같은 이런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생산력이라고 부르는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이런 산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런 조치는 중국의 혁신 핫스팟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융 데이터베이스인 피치북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먼지 투성이 내륙 도시인 허페이는 지난 6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꼽혔습니다. 생명공학부터 반도체, 인공지능에 이르는 이 다양한 산업이 상하이와 항저우와 같은 기존 허브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 예상치 못한 번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허페이는 한 가지 면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성공적으로 지분을 매각한 횟수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허페이에 투자한 벤처 캐피털 기업은 735개에 달하지만 투자금 회수는 23건에 불과했습니다. 허페이뿐만이 아닙니다. 피치북의 엑시트 순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10개 도시 8개가 중국 도시였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IPO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이 지역에 있는 기업의 가치 평가와 자금 조달 전망은 특히 취약해 보입니다. 결국 중국 당국이 IPO에까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자본의 흐름을 바꿔버린 것이 중국의 미래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국가주도 경제의 한계이고 시진핑 경제의 무리수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지난 3월 홍콩 H지수 ELS 투자자들의 걱정이 하늘을 찔렀었습니다. 홍콩 H지수의 폭락 탓에 ELS 손실이 속속 확정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투자자 15만 명이 총 7조에서 8조 원, 1인당 평균 5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요즘 들어서 일부 회복되기는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아직도 원상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홍콩 증시 추락이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 헝다의 부도, 또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중국 공산당, 구체적으로는 시진핑의 핍박 때문이라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런 성향과 전혀 맞지 않는 중국이 주식시장을 도입한 것은 1978년 개혁개방선언 이후 중국 경제체제 전환 과정에서 투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국영기업 상장을 목적으로
1990년 상하이와 선전에 증시를 열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중국인과 외국인들의 칸막이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2014년 들어서야 홍콩 증권거래소 후광통을 통하면 모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폭등하니까 도박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은 너도나도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을 주차이, 그러니까 부추라고 부릅니다. 부추 윗부분을 확 잘라버려도 금방 또다시 자라나는 것 같이 손실을 보고도 또다시 불나비처럼 뛰어든다고 해서 이들을 주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이런 주차이들에게 한껏 겁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중국 증시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한때 상하이 증시가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이런 폭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들 주차이들이 검열 사각지대인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 웨이보, 중국판 트위터에 미국은 미사일을 좀 아껴서 상하이 증시를 폭파할 수는 없나요? 미국 정부에 제발 중국 증시 투자가들을 도와주세요. 이런 말들을 담벼락에 썼습니다. 인도 대사관 게시판에는 인도 증시는 신이다. 대신 중국은 쓰레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마디로 주차이들이 열을 받은 거죠. 자, 이런 움직임에 겁을 먹은 시진핑이 즉각 주가 관리를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증시 불안이 중국 안보까지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해서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억지로 국영 기업들을 동원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억지스러운 주식시장 조작과 왜곡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이로 인한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야말로 조심스럽게 중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야 기본적으로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체제, 자본주의 꽂힌 주식시장과는 궁합이 맞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만은 땜질 처방으로 주가를 연명해가는 중국 공산당이 그야말로 유태로워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